안녕하세요. 윤소희의 음악 인류학, 범종에 담긴 코리안의 범음 세계, 사람을 부르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5번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범종 소리를 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독자들께서 좀 수줍음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왜냐면 스님들도 계시고 학생들이고 주로 그러시다 보니까 댓글을 안 남기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그 풀 버전을 조금 잠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계 불교음악 순례라는 그 책의 프롤로그에 실려 있었던 이야기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 서적은 아닙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촬영하고 기록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문에 다 싣지 못한 현지의 느낌과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진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책으로 이야기식으로 묶었는데, 그때 출판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과 음악, 신행과 음악, 불교 음악 문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이렇게 그 세계 불교 음악 순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운주사의 김시열 사장님과 많이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참 이렇게 그 신심도 있으시고 문화적인 안목도 있으셔서 이 책을 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그 프롤로그를 하니까 또 어떠냐 이렇게 막 물으셔서 어디를 다니고 어떻게 엮었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을 부르는 세상의 모든 소리였고요. 그다음 1장에는 동북아 한자 문화권, 그 다음에 2장은 티베트 불교 의례와 악가무, 3장은 남방의 빨리 문화권 불교 의식과 범패, 4장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중요한 불교 문화와 음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롤로그에 사람을 부르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앞서 저희가 소개한 범종에 담긴 코리안의 범음 세계가 실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대중적이고 짤막짤막하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법당 안에 있는 법당 안팎의 종들이 또 많거든요. 예, 그런 것은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거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양과 중동의 그 유일신 계열의 이제 종과 음성 이런 걸 했는데, 특히 이제 이슬람은 한국에서 그 굉장히 조금 그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그걸 다 못했습니다. 근데 책에는 그 기도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1장에는 동북아 한자 문화권의 불교 의식과 범패인데 주로 이제 한중일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베트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에서는 이제 포광산, 한국에서는 이제 불광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포광산을 시작으로 해서 쭉 전개되고, 그 다음에 그 저희 그 신라인들의 그 불교 사원이었던 그 산동 적산원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생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중국 본토의 그 불악단의 모습인데요. 대만에는 이러한 활동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주할 때 이러한 문화까지 다
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스님은 천티엔스, 한문으로는 승천사인데 한국에는 주로 이제 3대 총림, 불광산, 벚고산 뭐 이런 사찰이 중다이산 이런 사찰인데 오히려 이제 대만 현지에서는 천티엔스 이게 광칭라오 화상 이분들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류 비주류 사찰 이렇게 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은 유일하게 동남아 중에서 한문을 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문과 베트남 동남아 문화가 만나는 불교 신행과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스님 틱광덕 스님, 틱나탄 스님 다 아시죠? 그 틱자가 석자입니다. 중국에는 스님들 본명이 누구누구 석몸 이렇게 하는데 그거 부처님 석자입니다. 그걸 틱광등, 틱나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그랬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쉽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밀교색이 짙은 의례와 범패 이렇게 해놨는데 일본의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백제에서 불교를 전해주면서 나라가 법제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통일신라와 나라 남도 육종이라든지 남도 불교가 번성했는데 헤이안 초기까지만 해도 한반도 불교 영향권이었는데 중기 이후에 이제 청익승들이 이제 본토를 다녀오고 하면서 일본 색깔의 불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밀교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사이초라든지 국하이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갔을 때 주로 이제 해과 이런 분들이 불공의 제자거든요. 이분들로부터 밀교를 배워옴으로써 오늘 한국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당나라의 전통을 많이 지니고 있는 반면에 또 일본 색채가 많이 있어서 중국과 한국과 다른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일본에는 수륙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당나라에 주로 행해졌던 시야기회를 하고 오봉이라든지 이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이제 티베트 계열인데요. 근데 똑같이 북아시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한중일은 한자, 티베트는 이제 티베트 고유의 자신들의 문화를, 고산 문화를 영위하면서, 티베트도 밀교인이거든요. 근데 밀교이면서 대승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깐수성, 샤허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티베트 영토가 다 아주 넓었기 때문에 이러한 티베시 곳곳에 티베트 계열의 문화가 지금은 인도로 또 네팔로 이렇게 부탄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베트에서 조장터를 제가 실제로 갔었거든요. 제가 이 조장터의 얘기를 전하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 야, 여자가 간도 크다. 그런데 어찌 가냐 그랬는데 예, 저도 거의 다녀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모습이지만 지나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던 그런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사원 중에서도 이제 북인도에 있는 라다크 또 따시종 여러분 잘 아시나요? 예, 따시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인데요. 카트만두, 룸비니, 포카라. 포카라에서 안나푸르나를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남방인데 예전에 저희들은 이제 소승불교라고 했죠. 근데 그 표현은 좀 좋지 않으니까 바알리 문화권인데 왜냐하면 어떤 경전을 신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물론 이제 빨리 문화권에 태국, 뭐 라오스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제 미얀마가 굉장히 계율이라든지 이러한 게 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수행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탁발, 또 빨리 찬팅, 또 명상음악 메타가 있죠. 아메로 호미 이렇게 하는 그 명상음악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리랑카 아주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고대 그 인도 불교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부처님이 다녀가신 세 곳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는 사실로 그 연도가 다녀가셨다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법신이 다녀가셨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아주 지극한 신행이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까이 있지만 중국보다는 문화와 춤, 음악 이런 거는 스리랑카와 한국이 더 가깝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그다음에 스리랑카는 그 빨리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영어권이다 보니까 이 스리랑카 불교가 굉장히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스리랑카 불교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악단이라든지 그 태평소 부는 모습 그 쇠나이라는데 쇠나이는 인도 그 산스크리트로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그 태평소 볼 때 그것도 이렇게 뭐랄까요 종묘제략에서 군인들의 무덕을 기릴 때 불거든요. 그 이러한 서로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불교 문화와 음악으로 세계 3대 불교 유적가 음악인데 여기 이제 버강, 미얀마 버강,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이 보로부두르를 소개할 때는 인도의 그 인도네시아가 요즘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과 그 불교와의 관계, 인도 문화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희 한국에서는 사시마지 해가지고 그냥 의식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냥 의식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남방에 가면 이 사시마지가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왜 그 생활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사물의식이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다운데 그것도 결국은 예전에는 이 공동생활하면서 보냈던 신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밀교에는 딴따라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딴따라가 예전에 고려시대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밀교니까 딴뜨리즘 하던 그 말이 이제 딴따라로 와전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유랑악사들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근대 시대에 이제 밤무대에 가수라든지 밤무대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을 많이 딴따라라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에서 들어왔던 한족 불교 문화에는 이렇게 의식에 나팔 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한 유래들을 서양의 다른 나라 그 어디랄까 알프스산에서 긴 나팔을 분다든지 이런 것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그 불교 신행과 음악 연구의 좌표와 지평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면 인도에서 발생해서 아시아 문화의 뿌리이자 토양이 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민속 그 문화도 가만히 보면 인도와 아시아 여러 문화가 연결되는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 다음에 불교 음악 연구하면 주로 범패 이렇게 연구 생각하는데 실은 명상음악, 치유음악, 창작음악 뭐 이런 그 문화의 그 이동, 그 디아스포라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의 지평을 넓게 보고 그 가운데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떤가 이렇게
안목을 넓히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등불과 명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즘 이제는 불교는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뇌과학이나 수행, 파동 이런 것과 그 음악의 관련성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과학 뭐 이런 분들이 연구하기에 오히려 좋은 분야가 불교 음악 연구 분야다 하는 이야기들을 에필로그로 세계 불교 음악 순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